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잘 마치고 위원장 되시면은 선거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시겠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선관위에 9월 30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입법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선거법이 1958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옵니다. 알고 계시죠? 예. 2014년 중앙선관위 연구 용역에 의하면은 일본 선거법의 영향으로 이게 선관위 용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태생적으로 규제 중심이었고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태생적으로 일본 거를 뺏겼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뺏겼다기보다는 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 초기 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뭐 기틀 마련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 관리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선관위 스스로도 이제 용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서복경 교수의 전문가의 이제 이 논문을 보면은 1958년 도입된 선거운동 기간, 자격, 방식 이 3대 제한 조항을 그대로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와 예외를 추가하는 그래서 다만 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선거법 체계다. 그래서 누더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조항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조항 간의 충돌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럴수록 이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선관위의 입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투명성도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전 세계에서도 모범으로 칭송받는 K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선거법과 이 선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치에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예, 이벤트 맞습니다. 중에 하나고 네. 의사결정 체계인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선거법이 어렵거나 무서워서 정치 활동을 가능하면 안 하거나 끼어들지 않는 것으로 불법을 피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법 체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이건 꼭 한번 같이 우리 21대 국회 내에서 저하고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을 민주주의발전위원회로 이제 바꾸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 관례적으로 지금 대법관께서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이 다른 헌법기관인 같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오부요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이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제 삼권 분립하에서 헌법적 결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도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민주주의 네. 말씀드렸지만 예.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잘 됐다 잘못됐다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이거는 네. 어떤 우리나라 헌정 체제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 이게 민주 헌정주의냐 헌정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 헌정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적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헌법적인 이 질서를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이 현재 있는 선관위의 구성도 그렇고 이제 법 체계도 그렇고 한번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역대로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6번 있었습니다. 전부 다 예. 개헌할 때만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플래브사이트하고 레퍼런덤으로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주로 헌법과 관련된 걸 할 때는 레퍼런덤이라고 하죠. 하고 플래브사이트는 이제
뭐 국민적 의사를 묻거나 내가 다시 이제 좀 재임을 해도 될까요? 뭐 중간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네. 하는 건 이제 플래브사이트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외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 재작년에 8번 국민 투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재작년까지. 우리도 이제 제가 본의원이 현재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도 지금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이 그러니까 됐던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절차법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죠? 위헌 상태가 지속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헌법에 보면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72조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헌법 규정 자체가 지금 국가 안위 등에 관한 중요한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헌법적 해석이나 뭐 헌법 정책적 고려를 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 학교 모의선거 확대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선관위가 저 보시면 2016년도에는 공직선거법상 모의투표하는 게 괜찮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18세가 유권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초중까지 다 막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해석이 그 전에 저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저거에 따라서 했던 사람들은 위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 거예요. 선관위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저 결정의 내용이 옳은지 재검토하실 생각이 없는지 말씀 좀. 그 모의투표냐 아니냐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선거에 얼마나 임박한 상황이었느냐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게 이제 초중도 막았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물어본 게 초중 저걸 해도 되느냐 물어본 게 아닌데 예. 초중까지 다 막았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